보슬비가 톤부리 지역의 한 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에 큰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피몰 여사 가족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시린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들어보니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피몰 여사의 충직한 오랜 가정부 노이 이모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즉시 더 강해졌습니다. 노이 이모는 2달 전에 피몰 여사의 며느리인 오라농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더 전문적인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노이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린씨,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노이 이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피몰 여사님이여, 피몰 여사님, 오라씨가 여사님을 속여서 양로원에 보냈어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차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양로원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라농은 어머니를 나콘파톰의 건강센터로 모시고 간다고 했잖아요. 무슨 건강센터요? 시린씨 노이 이모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라, 그 여자가 모두를 속였어요. 제가 몰래 알아봤는데 거기는 고급 노인 요양시설이지만 여사님을 가둬두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못하게 했어요. 전화기도 다 뺏어갔고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제가 예전에 연락했던 중개인한테 들었는데 지금 여사님 집 여러 채가 매물로 나왔대요. 시린씨, 오라농이 직접 모든 절차를 밟고 있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아는 피몰 여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반복 상영되었습니다. 피몰 여사는 부동산 업계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피몰 여사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맨손으로 모든 것을 일구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던 작은 땅떼기에서 시작해 방콕 전역에 흩어져 있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임대용 상가 건물 등 수억 밭 가치의 부동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외아들 품을 위해 했습니다. 품은 착하고 공부 잘하고 어머니를 매우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여사님 일을 도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름다운 외모, 높은 학력, 좋은 프로필을 가진 여성 오라농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라농은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오라농은 똑똑하고 처신을 잘하고 다정하게 말하고 비위를 잘 맞춰 피몰 여사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품이 오라농을 처음 여사님께 소개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여사님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품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만났네요. 오라, 그 아이는 착한 아이 같아요, 시린씨. 이제 걱정은 덜어도 되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라농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흠잡을 데 없이 해냈습니다. 그녀는 여사님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아 모두가 피몰 여사가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어 정말 운이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여사님이 이 며느리에게 주는 사랑은 너무나 커서 그녀를 누구보다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환점은 품위 회사로부터 싱가포르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3년간 감독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사님도 마음이 아팠지만 오라농이 자신을 잘 돌봐주겠다고 위로하고 약속하는 것을 보고 걱정을 덜고 아들이 꿈을 줬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라, 엄마 잘 부탁해. 품이 공항에서 배웅하는 날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품씨,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모실게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오라농이 가장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품이 떠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집안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농은 여전히 다정하게 말했지만 여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깊은 냉담함이 숨어 있었고 여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라농은 활짝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콘바톰주에 있는 한 요양 및 건강관리센터의 브로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를 찾아왔어요. 어른들을 위한 전문 건강관리센터래요. 분위기가 아주 좋고 자연과 가깝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24시간 간호사가 돌봐준대요. 어머니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분위기를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가 피곤해 보이시는데 몸을 회복해서 건강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피몰 여사는 며느리 손에 들린 브로셔를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급스러운 리조트 스타일의 건물, 아름다운 정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괜찮을까? 얘야, 엄마는 아직 건강한데. 거기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여사님이 가볍게 반문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어머니. 거기에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활동도 있고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어머니가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한두 달만이라도 괜찮아요. 돌아오시면 어머니가 상쾌하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정말 어머니가 쉬셨으면 좋겠어요. 오라농은 달콤한 목소리로 설득하며 건강 문제를 핑계로 댔고, 최근 여러 일로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한 여사님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며느리에 대한 신뢰와 선의를 믿고 피몰 여사는 오라농이 휴식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떠나는 날, 오라농은 직접 차를 몰고 여사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녀는 직원과의 대화, 가장 고급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방 준비 등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주말에 제가 빨리 찾아뵐게요. 오라농이 미소로 여사님을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피몰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넓고 아름답게 꾸며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브로셔에 나온 것과 똑같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라농은 내내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 직원과 함께 나갔습니다. 문이 가볍게 닫혔고 바로 그 순간 딸깍, 밖에서 문이 가볍게 잠기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려던 피몰 여사는 멈칫했습니다.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돌려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정말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답게 보였던 모든 것이 황금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큰 유리창은 창살은 없었지만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게 열리지 않도록 설계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피몰 여사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휴식을 취하러 온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죄수로서 이곳에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와리롬 건강센터라고 불리는 황금 감옥에서 일주일이 꼬박 지났습니다. 피몰 여사는 거짓된 호화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미소를 띤 젊은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잘 훈련된 말로 증상을 물었습니다. 새끼 식사는 방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차려진 최고의 건강식이었지만 맛은 이곳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싱겁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 여사님은 외부 세계와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 안의 내선 전화는 안내 데스크에만 연결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하자 정중하지만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라농 씨는 여사님께서 첫 주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적은 기간에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 묻자 같은 간호사가 인쇄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센터의 방침입니다. 휴양객들이 신체와 정신의 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전자기파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돌려드릴 것입니다. 모든 대답은 잘 준비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피몰 여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라농이 자신 주위에 세운 보이지 않는 벽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심장을 꿰뚫는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녀는 요구를 멈추고 질문을 멈추고 관찰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직원의 얼굴, 반복되는 활동 시간표, 복도를 따라 설치된 CCTV 카메라의 각도. 그녀는 이것이 휴식이 아니라 감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한편 방콕에서는 오라농이 자유와 관력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왕국처럼 조용한 큰 집을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첫 단계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피몰 여사의 커다란 티크나무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여사님이 소중히 보관해온 토지 등기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은 여사님이 30년 동안 손수 읽은 재산권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오라농은 각 서류철의 책 등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눈은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을 시험하고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가장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습니다. 라프라우 지역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는 몇 년 동안 임대해 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빠르고 돈에 굶주린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빠, 저 오라예요. 지금 제가 어머니를 도와서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하고 싶어 하세요. 수익성이 별로 없는 자산을 먼저 팔고 싶어 하시고요. 라프라우에 타운하우스가 한 채 있는데 오빠가 좀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빠르고 조용하게요. 그녀는 단호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개인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오라농은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피몰 여사가 1년 전에 그녀에게 서명해준 완전한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때 여사님은 단지 그녀가 작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의 내용은 모든 종류의 법률 행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오라농은 피몰 여사의 서명을 보았습니다. 한때 신뢰로 가득 찼던 그 서명은 이제 그녀의 손에 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월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열흘 만에 라프라우 타운하우스 매매가 순조롭게 완료되었습니다. 수백만 밭의 매매 대금이 피몰 여사의 은행 계좌로 절차에 따라 입금되었습니다. 오라농은 예쁘게 차려입고 한 유수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고객을 위한 특별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위 고객 관계 관리 직원이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오라농 씨. 돈이 여사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농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가 저축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고 싶은데요. 제 이름으로요. 그리고 어머니 계좌에서 이 새 계좌로 7천만 밭 정도 이체해 주세요. 직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오라농이 내민 위임장을 보고 그녀가 어머니의 모든 금융자산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자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휴대전화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7천만 밭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자 오라농의 심장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권력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가족과 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 관리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자신의 돈, 오직 자신의 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성공은 그녀의 자신감을 하늘 높이 치솟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똑똑하고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큰 목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오와라 중심부의 황금 입지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 이 재산은 상업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몰 여사와 돌아가신 남편이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팔기로 한 결정은 오라농이 이 가족의 추억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존경심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같은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지시가 더 날카롭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오빠, 야오와라 상가 건물이에요. 어머니가 팔기로 결정하셨어요. 최고의 가격을 원하고 이번 달 안에 매매를 완료해야 해요. 모든 서류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야오와라 상가 건물 매매 절차는 더 복잡했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위임장 덕분에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구매자는 이 황금 입지에 관심이 있는 대규모 투자자였고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라농의 휴대전화에 은행에서 온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102억 2,500만 밭이 귀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0이 그녀의 눈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벌어본 것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게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보물을 손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오라농은 여사님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탈 잔에 담긴 비싼 레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책상에는 피몰 여사의 모든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색 만년필을 들어 라프라오 타운하우스와 야오아랏 상가 건물 목록을 최고의 만족감으로 지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아있는 재산 목록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여러 채의 단독주택, 수십 개의 임대용 콘도미니엄을 지나 마침내 모든 재산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항목인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5층 상업용 건물, 실롬 로드. 오라농은 그 문구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심장이 흥분과 야망으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왕관의 보석,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탐욕으로 가득 찬 미소가 서서히 그녀의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빛이 얼굴을 비추며 단호하고 잔인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더 이상 아무것도 그녀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탐욕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오라농은 권력과 돈에서 오는 인정에 중독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2개의 재산에 만족하지 않고 계획을 전력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수쿠미 지역의 여러 고급 콘도미니엄이었습니다. 이는 피몰 여사에게 꾸준히 임대 수입을 안겨주던 재산이었습니다. 오라농은 중개인에게 어머니가 해외 투자를 위해 큰 현금을 모으고 싶어 하신다는 이유를 대며 한꺼번에 모두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9세대 투자자에게는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라농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품이 사준 낡은 차를 버리고 번호판도 없는 새 스포츠카를 뽑았습니다. 입던 모든 옷은 세계적인 명품으로 바뀌었고 수십만 바짜리 핸드백은 평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상류층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오라농은 사톤 중심부의 초고층 빌딩에 있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쇼룸에 들어갔습니다. 판매 직원은 그녀를 친절하게 맞이했지만 그녀가 혼자 온 것을 보고 눈빛에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라농이 가장 큰 방과 짜우프라야 강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전망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자 직원의 태도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의 최상층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고 웅장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벽 너머로 방콕의 파노라마 전경이 보였습니다. 바닥은 눈부시게 비싼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전용 수영장은 하늘과 평행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모든 평방인치가 성공과 부라는 단어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1억 8천만 바트입니다, 오라농 씨. 판매 직원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가격을 말했습니다. 오라농은 차분한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마음속은 흥분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 꿈꿔온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몰 여사의 며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소유한 오라농 씨가 되는 삶. 계약할게요. 그녀가 마치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계약금 바로 낼게요. 판매 직원은 자신의 귀를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라농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18만 밭의 현금 수표를 계약금으로 끊었습니다. 초고가 펜트하우스 매매 소식은 부동산 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라농의 이름은 주목받는 신흥 부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톤부리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때 따뜻했던 분위기는 그녀에게 답답하고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피몰 여사가 손수 고른 장식품들은 그녀의 눈에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여있던 가족 사진은 그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오랜 가정부인 노이 이모는 조용히 선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노이 이모는 낯선 옷과 가방을 든 오라농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오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오라 씨, 언제 여사님 뵈러 가세요? 지금쯤이면 많이 보고 싶어 하실 텐데요. 평범하고 걱정 가득한 그 질문이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오라농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마치 들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즉시 끝났습니다. 오라농은 차갑고 텅 빈 눈빛으로 노이 이모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노이 이모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노이 이모는 변해버린 목소리에 살짝 놀랐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때 오라농은 충직한 가정부의 온 세상을 무너뜨리는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기 와서 일 안 하셔도 돼요. 네, 노이 이모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왜요, 오라씨?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오라농이 무심하게 대답하며 친절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집을 새로 리모델링할 거라서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비용 절약이라는 이유는 새 스포츠카와 1억 펜트하우스 매매 소식에 비하면 가장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노이 이모는 이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오라농은 그녀 피몰 여사의 오랜 사람, 진짜 집주인에게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사님과 거의 20년을 함께 했어요. 노이 이모가 애원하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노이 이모. 오라농이 매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보상금이에요. 제가 아주 친절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무심하게 노이 이모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고는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늙은 가정부는 슬픔과 혼란으로 주름진 뺨에 눈물을 흘리며 집 중앙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노이 이모는 거의 평생을 바쳐 일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이 아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존경했던 주인이 한때 친딸처럼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슬펐습니다. 어떤 직감이 노이 이모에게 이 일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고 이것이 그녀가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날 밤 오라농은 자신의 낡은 침실 발코니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노이 이모를 내쫓은 것에 대해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가시를 제거한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집 전체가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쳐다보는 눈도 없고 그녀가 지우고 싶은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판매 직원이 보내준 새 펜트하우스 사진을 다시 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곧 이곳을 떠나 다른 사람의 돈으로 지은 하늘의 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피몰 여사가 운명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조용히 앉아 정교하게 다듬어진 아름다운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필요한 만큼만 간호사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직원들과 간호사들의 눈에 그녀는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또 다른 부유한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겉으로만 동정하며 대했지만 아무도 그 차분한 눈빛 깊은 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아래에 지혜의 폭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밤이 오자 방 안의 어둠은 피몰 여사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간 근무 간호사가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층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을 때 피몰 여사는 아주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장으로 가서 낡고 달아빠진 악어 가죽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오라농이 촌스럽고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했던 가방이었습니다. 주름졌지만 여전히 단단한 그녀의 손가락이 가방 안감의 솔기를 따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꿰며 박았던 실을 조심스럽게 뜯어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보석이나 귀중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아무도 쓰지 않는 작은 구형 휴대전화와 누구의 이름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선불 심카드였습니다. 이것은 오라농이 결코 추적할 수 없는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원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번쩍였습니다. 여사님은 외우고 있던 단 하나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수화기 너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중년 남성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랏, 나 피몰이야. 여사님이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피몰, 당신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사님이 평생 신뢰해온 유일한 친구 위랏 변호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사하신 거죠? 나는 무사해. 여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됐어. 때가 됐다는 짧은 말 한마디에 두 사람에게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부를 묻지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랏 변호사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몰. 즉시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쪽은 걱정 마세요. 고마워, 친구. 여사님이 나지막이 말하고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끄고 원래 있던 곳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가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더 이상 멍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날카로움과 결단력으로 빛났습니다. 6개월 전의 과거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위랏 변호사의 사무실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에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와 책 냄새로 가득 찬 구시가지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두꺼운 법률 서적과 서류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은은한 차향이 섞여 분위기를 엄숙하고 신뢰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피몰 여사는 사랑하는 친구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읽기 어려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오라농을 한동안 지켜봤어, 위랏. 그녀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품이 싱가포르에 가기로 결정한 후부터 그 아이의 눈빛이 변했어. 재정 서리에 대해 더 자주 묻기 시작했고 비밀스러운 전화를 하고 나를 보는 눈빛이 더 이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야. 마치 내가 길을 막는 낡은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위랏 변호사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죠, 피몰. 그가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몰라. 여사님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터진 후에 해결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었어. 누구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그것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특히 내 손자의 미래를 망치는 것은. 그런 다음 그녀는 위랏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눈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방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교묘하게 짜인 반격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에서 그녀는 누구에게도 재산을 직접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잡한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교육기금으로 설립될 것이며 위랏 변호사가 유산 관리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제3자 감독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피몰 여사는 오랫동안 후원해온 아동 및 여상재단과 법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롬의 상업용 건물, 도심의 상가 건물, 그리고 강변의 큰 땅 등 가장 가치가 높은 3개의 주요 재산은 재단의 감독하에 있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세 재산에 관한 어떤 법률 행위도 위임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피몰 여사 본인과 재단 대표가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여 직접 서명해야만 했습니다. 오라농은 위임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내 재산의 핵심에는 절대 손댈 수 없을 거야. 여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셋째, 비밀 통신 채널이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작은 휴대전화와 선불 심카드는 필요할 때 외부 세계와 연결해줄 유일한 생명선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피몰. 위랏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몰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주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도 그러길 바라, 친구. 하지만 평생 동안 나는 배웠어.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눈앞에 큰 돈이 놓여 있을 때는. 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위랏. 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야. 피몰 여사는 손을 들어 창문의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힘을 느꼈습니다. 오라농은 자신이 똑똑한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희생양이 그어놓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오라농이 자신이 예측한 다음 수를 두기를, 자신이 놓아둔 가장 큰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그달 방콕의 하늘은 맑은 날과 폭우가 번갈아 내렸습니다. 마치 성공과 만족의 정점에 오른 오라농의 감정처럼. 사톤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거의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가구와 값비싼 현대 미술품에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디자이너와의 미팅, 최고급 백화점에서의 쇼핑, 그리고 막 합류한 상류층 사교계의 파티 참석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라농 씨라는 이름은 빠르게 성공한 신세대 여성 투자자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막대한 부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완벽하게 만들어낸 외부 이미지만을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취향 좋고 비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여성. 그녀는 톤부리의 낡은 집에서 공식적으로 이사했습니다. 피몰 여사와 관련된 모든 추억과 물건을 뒤로하고 이제 그녀는 펜트하우스 입주를 기다리며 5성급 호텔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느낌은 너무나 달콤해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배신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고 취해 있었습니다. 부수적인 재산을 거의 다 처리한 후 마침내 그녀는 가장 큰 목표, 피몰 제국의 왕관의 보석인 실롬 로드의 5층 상업용 건물에 착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코 잠들지 않는 현금 생산 기계와도 같은 황금 입지였습니다. 오라농은 이 재산을 파는데 특별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존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고 국제적인 투자 자문 회사를 통해 잠재력 있고 구매력이 높은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태국의 명품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장소를 찾고 있던 싱가포르 국적의 투자 그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협상은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의 최고급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라농은 유명 브랜드에서 특별 주문 제작한 흰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고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 대표의 질문에 유창하고 전문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재산의 소유자였던 것처럼. 모든 권리 서류는 이상 없습니까, 오라농 씨? 싱가포르 대표인 첸 씨가 싱가포르 억양의 영어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라농이 자신있게 대답하며 잘 준비해온 서류초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 즉 유일한 소유권자로부터 완전한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유일한 자산관리자로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위임장은 진짜였고 싱가포르 투자그룹의 법무팀 눈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서류를 예비 검토한 후 모든 것이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매매 가격은 놀라운 숫자인 4억 5천만 바트로 합의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듣자 오라농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단지 부자가 아니라 모두가 주목해야 할 거부가 되게 할 것이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싱가포르 투자그룹이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계약금의 20%, 즉 9천만 바트를 예치하고 나머지는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일에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서명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라농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싱가포르 투자그룹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선물로 막 사준 새 몽블랑 만년필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서명은 아름답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 후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9천만 바트이 그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 메시지를 본 순간 오라농은 자신이 세상의 꼭대기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호텔방 창가에 서서 밤의 방콕의 고층 빌딩과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권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과거를 이겼고 한때 머리를 숙여야 했던 늙은 여자를 이겼고 자신을 며느리라는 단어에 묶어두려 했던 운명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싱가포르에 있는 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품씨 잘 지내요? 그녀가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신다고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건강센터가 정말 마음에 드신대요. 진짜 휴가 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잘 됐네, 오라. 품의 목소리는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잘 부탁해. 두 사람 다 보고 싶어. 걱정 마세요. 오라농이 품이 결코 볼 수 없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잘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자 그녀의 거짓 미소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경멸적인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걸 잘 처리한다. 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라농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가구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싼 샴페인 잔만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리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몸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잔을 높이 들어 유리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에게 건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정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추락하기 직전에 가장 높은 지점.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 모든 서명, 모든 이체가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콘바톰의 건강센터의 조용한 방에서.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막 서명한 매매 계약서가 단지 부로 가는 티켓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폭탄을 터뜨릴 도화선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덫은 이미 놓여 있었고 그녀는 완전한 자신감으로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자의 느낌은 항상 달콤하고 방심하게 만듭니다. 오라농은 다음 2주 동안 성공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큰 돈을 썼습니다. 펜트하우스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아첨하는 새 금융 자문가의 조언에 따라 고위험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빠르게 돈을 벌 것이라고 확신했고 곧 누구의 재산에도 의존하지 않고 완전한 재정적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라농이 자신이 만든 환상의 세계에 빠져 있는 동안 조용히 설치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에 있는 싱가포르 투자그룹 본사에서 그들의 법무팀은 실제 소유권 이전일 전에 마지막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와 같이 초고가 투자의 모든 경우에 대한 표준 절차였습니다. 싱가포르 측의 선임 변호사는 오라농이 제공한 사본과 원본 등기부 서류를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해 보였습니다. 그가 이 재산의 이력과 채무 관계를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등기소에 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이상 없습니다, 선생님. 등기소 직원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보고했습니다. 이 등기부에는 어떤 저당권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돌아가려 했지만 습관적인 신중함으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비고 및 기타 채무관계 항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첨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요청에 따랐습니다. 그는 정보 시스템의 깊은 곳을 클릭했고 바로 거기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등기부 끝에 첨부된 작은 스캔 문서. 정말로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간과하기 쉬운 문서였습니다. 있습니다, 선생님. 직원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별 약정서가 있는데 아동 및 여성 재단과 체결한 것입니다. 6개월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 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정서의 내용은 간결하지만 명확했고 법적으로 완전히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본 약정서에 따라 본인 피몰 여사 소유권자와 아동 및 여성재단 수혜자 및 감독자로서 실롬로드의 상업용 건물이 위치한 등기번호 XXX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어떤 법률 행위도 등기소에서 증인 앞에서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상호 합의합니다. 이전에 작성되었거나 앞으로 작성될 어떤 위임장도 이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싱가포르 변호사는 그 문구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막 서명한 매매 계약서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라농이 사용한 위임장은 이 재산에 대해서만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싱가포르 본사로 전달되었습니다. 첸 씨는 보고를 듣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피몰 여사가 이 약정을 체결한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긴 오라농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및 정보 왜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라농이 그날 밤 명품 시계 론칭 행사에 입을 옷을 고르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해외에서 온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라농입니다. 오라농 씨, 싱가포르에서 온 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사업을 협상할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실롬로드 재산의 채무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오라농의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위임장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라농 씨. 첸 씨가 매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와 위약금 2천만 밭을 포함하여 총 1억 1천만 밭의 계약금을 7영업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태국과 싱가포르 양국에서 사기 혐의로 당신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뚜뚜. 수화기 너머의 전화가 끊겼지만 오라농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기 소송, 그리고 1억 1천만 밭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 늙은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서둘러 막 고용한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속으로는 오라농도 이미 끝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천만 밭은 더 이상 그녀의 계좌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주식, 그리고 불과 몇 주 동안 맛본 사치스러운 생활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지은 성이 그녀 자신을 덮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덫은 예고 없이 맹렬하게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덫에 걸린 쥐가 되어 사방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덫을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가 멸시하고 길에서 치워버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공포는 마치 서서히 차오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해 서서히 가슴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히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라농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인 변호사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라농 씨. 그 약정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막 사들인 주식을 모두 팔라고 금융자문가에게 전화했지만 운도 그녀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하여 그녀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거의 40%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파는 것은 막대한 손실을 의미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매매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부동산 개발 회사에 전화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오라농 씨, 거의 전액을 지불하셨습니다.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위반하시면 지불하신 모든 금액은 약정에 따라 몰수됩니다. 모든 길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환영했던 모든 문이 이제는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막대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이제는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 투자그룹에 제때 돈을 갚을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공포에 질려 깨달았습니다. 싱가포르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공식 청구서가 그녀의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흰 바탕의 검은 결시는 그녀의 운명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감일은 7일, 재앙으로 향하는 모래시계처럼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7일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사람. 오라농은 떨리는 손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에 새로운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고, 희생자라고,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자 자동 응답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분 안에 읽음으로 표시되던 메시지가 이제는 아무런 응답 없이 조용했습니다. 오라농은 심각한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며 모든 끈을 당겨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사냥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안해하는 동안 위랏 변호사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위랏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그는 싱가포르에 있는 자신의 콘도에 있는 품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품의 얼굴은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이야기를 듣고 창백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저씨? 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라가 어머니한테 정말 이런 짓을 했나요? 조카에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야 해서 유감이다. 위랏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거다. 위랏 변호사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품에게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라농이 결코 누군가 수집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서류 파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오라농이 위임장을 사용하여 서명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두 번째 파일, 비몰 여사의 은행 계좌 명세서, 막대한 금액이 오라농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경로를 보여줌. 세 번째 파일, 오라농 명의의 펜트하우스 및 고급 스포츠카 매매 계약서 사본. 네 번째 파일, 톤부리 집 앞 CCTV 영상, 노이 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는 날의 영상.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파일, 오라농과 첫 번째 중개인 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위랏 변호사가 조사하여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입수한 것이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오라농이 명확하게 말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빠. 어머니는 늙으셔서 잘 기약 못하세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품은 아내의 목소리로 그런 냉혈한 문장을 말하는 것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가 수년간 그녀에게 가졌던 사랑과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마치 뺨을 세게 맞아 온몸이 마비간 것 같았습니다. 막대한 죄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 아내의 달콤한 말만 믿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붐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랏 변호사는 그에게 나콘바톰의 건강센터 주소를 보내주었고 피몰 여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여사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더라. 위랏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품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필요한 물건 몇 가지만 작은 여행 가방에 챙겨 즉시 창의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방콕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윙윙거리는 엔진 소리 속에서 품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얼굴과 아내의 차가운 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실망감이 뒤섞여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전쟁이 돈 문제가 아니라 처참하게 파괴된 효도와 도덕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기 위해. 그날 저녁 방콕의 하늘은 짙은 회색 먹구름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는 어둠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농은 자신이 묵고 있는 5성급 호텔 로비에 고급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싼 브랜디 잔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맛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그룹의 마감일이 시작된 지 거의 5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절반도 갚지 못했습니다. 품과 연락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던 세상이 이제는 점점 더 작아지며 그녀를 거의 숨막히게 옥죄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헛된 희망으로 화면을 보았지만 이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타난 이름은 품이었습니다. 품씨, 그녀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연락이 안 됐어요. 지금 저 큰일 났어요. 당신 도움이 급히 필요해요. 그녀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에 없던 차갑고 서먹한 목소리였습니다. 나 아래에 있어, 로비에. 오라농은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호텔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를 보았습니다. 품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와 검은 슬랙스를 입은 키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완전히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도 없었고 장거리 여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 찼던 눈이 이제는 겨울의 얼음장처럼 차분하고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살피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단호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오라농은 서둘러 일어나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미소를 지으려 했었습니다. 품씨, 왜 말도 없이 돌아왔어요? 제가 마중 나갔을 텐데. 품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압박감이 그녀에게 느껴졌습니다. 위에서 얘기하자. 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라농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라농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품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는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고급 객실에 들어서자 품은 방 중앙에 멈춰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값비싼 가구, 어지럽게 널려있는 명품 옷, 그리고 사치라는 단어로 비명을 지르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와 마주 섰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그가 그녀가 방금 한 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품씨. 오라농이 재빨리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 속았어요. 어떤 변호사한테 속아서 어머니 땅을 파는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가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지금 저 심각하게 소송당하고 있어요. 품씨가 저를 도와줘야 해요. 그녀가 준비한 대본대로 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품은 동정이나 연민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그녀의 거짓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떤 즐거움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차가워서 오라농은 뼛속까지 추위를 느꼈습니다. 대단하네, 오라. 그가 말하며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연기 잘하네. 마케팅 일했던 사람답게 이야기를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군. 오라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품씨, 무슨 말이에요? 품은 박수를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어 열고 첫 번째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유리 테이블 위에 퍽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오라농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서명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그녀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라프라우 타운하우스 얘기도 알고 그가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은행 계좌 명세서였습니다. 야우와라 상가 건물 얘기도 알고 그리고 모든 돈이 누구에게도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내 개인 계좌고 이체되었다는 것도 알아. 오라농의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1억 8천만 펜트하우스 얘기도 알고 그가 펜트하우스 매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새 스포츠카 얘기도 알아. 그가 그녀의 차 열쇠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실망과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도 알아. 이번에는 그는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블릿을 들어 동영상 클립을 재생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나타난 영상은 나콤바 톰의 건강센터 CCTV 영상이었습니다. 피몰 여사가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초췌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며 결코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기서 행복하다고 했지? 품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가 억누르려 했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가 말하는 행복이야? 엄마를 황금 감옥에 가둬두고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 너는 밖에서 엄마 돈을 헝청망청 쓰는 거, 이게 네가 말하는 돌봄이야? 오라농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내내 쓰고 있던 가면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꼼짝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하지만 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라농이 중개인과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빠. 어머니는 늙으셔서 잘 기억 못하세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네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바보로 생각했어? 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평생 내 거짓말을 믿을 바보라고 생각했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냉혈하고 마음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오라농은 고개를 저으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냥 너무 욕심이 많았어. 그건 단지 욕심이 아니야.
품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배은망덕이야. 너는 너를 친딸처럼 사랑했던 여자의 마음을 짓밟았어. 너는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어.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판결과도 같은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내 게임은 끝났어, 오라농. 그는 문으로 걸어가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고 단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위랏 아저씨 법률사무소에서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해도 공식적인 가족 회의를 위해.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문을 닫고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라농은 자신이 직접 만든 세상의 폐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고급 객실의 침묵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소름 끼치고 진정한 절망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위랏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회의실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법의 권위와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풍스러운 티크나무 책장이 두꺼운 법률 서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낡은 종이 냄새와 고급 우롱차 향이 방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길고 윤기나게 닦인 자단나무 회의 테이블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위랏 변호사는 잘 재단된 짙은 회색 태국 실크 정장을 입고 테이블 머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금태 안경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등을 곧게 펴고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의 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라농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 테이블 머리에 빈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라농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초췌해 보였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은 이제 창백했고 눈가는 밤새 잠을 못 자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평범한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화장이나 장신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혼 없는 사람처럼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마주해야 할 진실과 거리를 두려는 듯이. 회의실 문이 다시 조용히 열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피몰 여사는 위엄 있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은 약간 야위었지만 그녀의 태도와 눈빛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과 존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금빛 갈색 실크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오라농을 분노에 찬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섭도록 차분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빈 테이블 머리 의자에 앉았고 품이 재빨리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위랏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랏 변호사입니다. 오늘 가족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 있고 명확했습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지난 3개월 동안 오라농 씨가 피몰 여사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해빚 법적 분쟁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함입니다. 방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위랏 변호사는 눈앞에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증거, 즉 매매 계약서, 은행 명세서,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을 종합해 볼 때 오라농 씨가 피몰 여사님께서 신뢰하여 맡기신 위임장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재산 소유자의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자신의 재산으로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오라농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라농 씨, 이 결론에 대해 설명하거나 반박할 것이 있습니까? 오라농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꼼짝 못하게 묶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피몰 여사가 차분하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그 침묵을 깼습니다. 오라농. 그녀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오라농은 깜짝 놀라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얼굴 좀 봐. 오라농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전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피몰 여사의 눈에는 비난의 빛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고통스러운 질문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너는 엄마를 네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니?
단 한 문장의 간단한 질문이 어떤 욕설이나 저주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오라농의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었고 그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피몰 여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들 품을 쳐다보았습니다. 품아, 나머지는 네가 결정하거라.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오라농을 보지 않고 위랏 변호사에게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위랏 변호사 앞에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제가 서명한 이혼 소송장이 들어 있습니다. 방안은 이전보다 더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라농은 마치 심장 한가운데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품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오라농 씨의 부적절한 행동이 아이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단독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소년 및 가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오라농 씨가 부당하게 취득한 어떤 재산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톰부리의 낡은 집을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아직 팔리지 않은 어머니의 나머지 재산은 어머니가 최근에 작성하신 유언장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품의 모든 말은 오라농의 마지막 희망의 조각들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돈집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거짓으로 가득 찬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순수함이었던 아들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라농은 의자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카펫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구멍에서 나오는 비참한 흐느낌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피몰 여사는 그 광경을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품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집에 가요, 엄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는 오라농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는 위랏 변호사에게 나지막이 속삭인 마지막 말이 남았습니다. 오라농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나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내 정의와 존엄성을 되찾으러 온 것뿐이야. 오라농은 여전히 텅 빈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패배가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마치 그녀의 마음속 어둠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내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했던 게임은 그녀가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판결과 함께 끝났습니다. 시간은 상처에 가장 좋은 약이지만 어떤 흉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계속되는 일상이라는 옷 아래 숨겨질 뿐입니다. 법률 회의실에서 판결이 내려진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갈등의 먼지는 잦아들었고 모든 사람의 삶에 뚜렷한 변화만이 남았습니다. 피몰 여사는 더 이상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큰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품이 자랐던 톰부리 지역의 낡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구석이 삶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은퇴한 부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품과 어린 손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직접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오랜 이웃들과 자연스러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전에 없던 행복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성공적으로 지켜낸 실롬의 상업용 광물과 다른 2개의 고가 재산,
그녀는 그것을 자손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림받은 노인을 돕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피몰 푸아돌 재단을 공식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집 앞 베란다에서 손자에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어 아름답고 자비로워 보였습니다. 왜 여사님은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품씨와 손자를 위해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몰 여사는 손자의 연습장에서 손을 떼고 저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린씨, 평생 동안 저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자손들에게 안정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일은 저에게 진정한 안정이 은행 계좌의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선함과 가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품을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품은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두 다리로 설 수 있어요. 제 손자, 저는 그 아이를 아버지처럼 착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키울 거예요. 제가 남기고 싶은 진정한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주는 것을 알고 존엄하게 사는 법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감동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폭풍을 겪었지만 쓰라림 대신 고통을 창조의 힘으로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원한에 대한 승리. 품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일했던 다국적 기업을 그만두고 방콕에 자신의 작은 투자 자문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어머니 아들을 돌보는 데 썼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낡은 집의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죄책감과 분노로 고통받았다고 저에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라농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들의 의무를 소홀히 했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비극에는 모든 사람의 실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라농,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상류사회에서 사라졌습니다. 펜트하우스, 스포츠카, 그리고 그녀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빚과 손해배상을 갚기 위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은 그녀가 어떤 반대도 제기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끝났습니다. 그 후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지금은 다시 피몰 여사를 위해 일하는 노이 이모가 촌부리 주의 한 노인 요양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오라농과 닮은 여자를 본 지인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차분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죄를 뉘우치기 위해 그랬는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은 항상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집착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녀가 처음부터 돈이 아닌 행동으로 인간의 가치를 배워야 하는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운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탐욕은 가족조차도 파괴할 수 있는 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내려놓음이 진정한 평화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피몰 여사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여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고 포문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는 그녀의 무릎을 베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석양의 햇살이 세 사람의 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길에서 발견한 평화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